일탈 중단의 예외를 조금 좁게 해석을 하는 게 지금 공단이 경향인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탈 중단의 그 예외를 좀 넓게 해석하는 게 우리 법의 원칙인데 그것을 잘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자들이 제일 그 이주 노동자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맞아서 많이 다쳐요, 사실. 맞아서. 때리면 산재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맞아야 진단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제3자의 행위로 다치는 경우라고 했는데 제일 많은 경우가 이제 어느 소통이 안 되는 경우, 관리자나 사업주랑 어느 소통이 안 돼서 다치거나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다 산재가 돼요, 사실. 산재가 되는데 사적인 감정으로 맞았다. 이건 안 되죠. 사적인 감정으로. 사적인 감정으로. 그래서 폭행 사고를 제일 많이 그 접해보면은 경찰의 진술 조서라든지 검찰의 조사 이런 것들이 제일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상해 진단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의 진술 조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크게 맞았다라고 하면은 경찰에 가서 사업주가 평소에도 많이 때렸어요. 또는 뭐 동료들이 그 일 때문에 말이 안 통해서 저를 좀 때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료들도 이 제3자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 제3자에 해당되더라도 때린 사람한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돈을 뺏진 않아요. 구상하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맞은 사람한테는 산재보험급여를 주지만은 때린 사람이 회사 동료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맞은 사람한테 준 돈을 돌려받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택시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다. 승객이 때렸다. 그러면 그 승객한테 이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죠. 이걸 구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차이는 있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이 가해행위에 대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의사소통의 부족 또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일에 내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서로 다툼이 돼가지고 싸움이 난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산재가 되죠. 산재가. 타인의 가해행위의 유형은 아니지만은 이런 경우 많이 있었죠. 이제 그 지금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 이주 노동자 특히 이제 그 불법 체류 노동자에 대한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이제 그 법무부의 이제 단속이 많이 일어나죠. 그럴 때 이제 이 노동자들이 도망을 가거나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추락을 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작년에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산재로 인정해 주는 걸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사건에 있어서 이제 제가 그 지침 변경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공단에 요청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바뀌어 가지고 산재가 되는데 실제로 미등록 그 노동자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또 다치거나 죽고 있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직업병에 대해서 또는 이제 그 아프거나 했을 때 이제 다치는 또는 아픈 이 질병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그 이렇게 근골격 질병이 있죠. 근골격.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까 많이 써서 다치는. 그래서 이러한 그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근골격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처한 조건이라든지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실제 일도 굉장히 많이 시켜요. 많이 시키기 때문에 젊은 이주 노동자들의 이제 이런 과로사, 뇌심장 질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종사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암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이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그 이런 직업병이라든지 이러한 유해 물질, 발암 물질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배움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죠.
이런 경우를. 그래서 암에 걸리는 경우를 잘 신청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기타 피부 질환이라든지 직업병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제 정신질환과 자살도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직업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의 분야를 보면은 대표적인 게 뇌 심장 질환, 뭐 과로성 질병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이 근골격 질병이 있습니다. 근골격 질병. 골병, 많이 써서 아픈 거. 실제로 팔꿈치, 팔목 이런 거는 3개월 좀 빠르게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은 뭐 1, 2개월만 해도 충분히 이 골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힘든 일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런 호흡기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이 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신경정신계 질병. 예전에 그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게 이제 그 안진뱅이 병이라고 해가지고 유해 물질이 노출돼가지고 이 이주 노동자들이 하반신을 못 쓰는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 4년 전에 이주 노동자들이 메탄올 써가지고 두 눈이 마비되는, 그죠? 두 눈이 마비되는 질병에 걸린 적이 있었죠. 불과 2, 3년 전의 사건이죠. 2, 3년 전의 사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메탄올을 많이 쓰진 않지만은 최근 이제 뭐 코로나 사태에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국에서 메탄올 써가지고 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간간히 들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혈액 관련된 림프 조혈기계 질병. 그 혈액암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노동자들이 걸리는 게 특히나 뜨거운데 유해 물질에 노출됐을 때 걸리는 게 이 피부 질병입니다. 피부 질병. 실제로 신청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피부 질환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눈이나 귀에도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걸리는 경우가 제일 많죠. 난청. 시끄러운 사업장에서 진짜 그 아주 큰 소리에는 몇 달만 일해도 이 난청이 걸릴 수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사실. 그 다음에 그 찌찌까무시 같이 예를 들면 농촌에서 일을 할 때 이런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암, 여러 가지 화학물질 노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직업병으로 그 열거가 되어 있는데, 직업병에 대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재와 관련 없는 질병은 없다는 거죠, 사실. 웬만한 질병은. 그럼 감기도 산재냐? 감기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 거죠, 신청을.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 근골격 질병, 골병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2명의 노동자가 다 사고가 있었어요. 한 명은 엉덩방아를 찢고, 한 명은 무거운 물건 60kg를 들어 올리다가 뚝 허리가 나갔어요. 두 분 다. 근데 한 명은 진단을 받아본 게 S330에 사고성 진단을 받았고, 한 명은 M512, 아까도 얘기했듯이 질병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허리, 무릎, 어깨, 허리, 무릎 이런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골병은 M코드로 진단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 사고성 질병은 이런 S코드, 사고로 진단되는 경우, 이런 S로 진단됩니다. S.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사고로 진단됐으면 사고의 경위가 제일 중요한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느냐, 이런 것들이 의무기록지에 나와 있느냐, 병원에 언제 갔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러한 M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었는지 평소에 이러한 질병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노동자들이 일회성 사고 때문에 병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로 우리가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골절이 있었다, 인대 손상이 있었다, 뭐 타박상이 있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사고로 보죠, 사고. 근데 퇴행성 변화, 아까도 얘기했듯이 M으로 진단되는 이 퇴행성 변화에 있어서는 내가 신체 부담 업무가 있으면은 이런 질병을 생각해야 돼요. 질병, 골병, 그죠? 그래서
빠르면 2, 3개월, 그죠? 좀 장기가 되면은 이제 뭐 3, 4년 만에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이 질병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야 되고, 이주 노동자들이 보통 한 그 사업장에서 2년, 길게는 3년 있기 때문에 있어도 충분히 이런 근골격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걸릴 수 있는데 실제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없죠. 그래서 이 근골격 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해보면은 대부분 이제 공단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내가 한 업무를 그 공단의 직원들이 반드시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업무를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전에 어떠한 힘든 업무를 했다 하면 그것도 좀 조사해 달라고, 찍어 달라고 이렇게 해야 이제 공단의 조사 과정에 제대로 잡히게 되고 판단할 때도 제대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 서류는 사실 이 두 장밖에 없지만은 공단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상 필름이라든지 의무 기록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공단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작업 동영상입니다. 작업 동영상. 그래서 공단에서 조사할 때 내가 한 업무, 내가 예전에 한 업무, 내가 예전에 힘들게 한 이런 업무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골격 질환이 실제로 그 승인되는 확률을 보면은 약 지금 보면 한 70%는 충분히 승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이 아니고 내가 이 병에 어떻게 걸렸는지, 내가 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얼마나 많이 구부르는지, 어떻게 힘이 드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제일 많이 중요한 사건은 사실 이러한 그 뇌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뇌심장 질환. 그래서 이 간간이 이제 그 이주 노동자들의 그 산재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그건 크게 이제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중대재해에서 많이 이슈가 되지만은 실제로 근무하는 이 환경을 보면은 노동 시간도 굉장히 길고 근무하는 그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런 과로사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도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신청하는 비율은 굉장히 작지만은 실제로 그 사건을 본다고 하면은 살펴본다고 하면 굉장히 더 많을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런 뇌출혈, 뇌지주막하 출혈, 또 뇌경색, 머리가 막히는 경우, 머리 혈관이, 그 다음 신경색, 심장이 막히는 경우, 해리성 대동맥류, 심장의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그 상병이 있다고 하면은 과로사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법에서 이 명시하지 않는 상병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얘기했듯이 뭐 길랭발레 증후군, 좀 특수한 상병이지만은 뭐 헤르페스 뇌염, 이러한 면역성 질환이 있습니다, 사실. 면역성 질환들도 산재가 인정이 되고 있지만은 잘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신청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고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 못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뇌심장 질환이 이주 노동자 또는 한국 사회 노동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되고, 왜 이게 중요한 문제냐면은 피해액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사실. 피해액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액이 너무 크고 죽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가족의 고통이 너무 크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뇌심장 질환이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인정되는 기준을 이제 2017년도에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했는데, 첫 번째는 24시간 이내에 이벤트가 있었느냐, 큰 사고가 있었느냐, 누구한테 맞았느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됐느냐, 또는 업무 시간이 30% 이상 증가됐느냐, 이런 이제 단기 과로를 보고, 세 번째는 만성가로 요건인데, 만성가로 요건은 크게 이제 일주 평균 60시간, 이 노동자의 평균 노동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산재가 됩니다, 이거는. 내가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술을 먹었거나 이게 중요하지 않고 12주간의 업무 시간을 평균해 보니까 60시간이 돼요. 그럼 무조건 다 산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워낙 열악한 환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60시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60시간.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과로사인 거죠, 사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52시간을 넘는 경우,
60시간이 안 되고 52시간 넘는 경우에는 이 7가지 가중 요인,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렵다.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그 다음날은 뭐 저녁에 출근해야 되고 이런 경우. 두 번째는 교대제가 있는 경우. 교대제. 4조 3교대, 3조 3교대 뭐 이런 교대제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휴일이 부족했어요. 12주 동안에 3일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4주 동안에 2일밖에 안 돼요. 이런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있어서는 가중 요인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춥거나 온도 변화가 심하거나 80데시벨의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52시간 초과하면서 이런 유해한 작업 환경이 있으면 무조건 산재인 것이죠, 사실. 그 다음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건설 일을 한다, 농업 일을 한다, 굉장히 강도가 높은 업무죠, 사실.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크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52시간을 넘으면서 가중요인, 7가지 가중요인의 한 가지만 되면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런 가중요인이 많을수록 그 업무 관련성이 이제 산재로 보는 경향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뇌심장 질환과 관련해서 이 7가지 가중 요인을 물론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주 노동자들의 사건을 보면은 급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급사. 밤에 자다가 이제 죽어 있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리고 이런 그 돌발적으로 그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부검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검. 산재 신청을 해서 부검.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 부검을 요청해서 사인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부검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젊은데 좀 과로사로 보인다, 허혈성 심장질환을 보인다, 심근경색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사인을 밝히는 게 무조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인 그 이주 노동자도 그렇고 급사를 하는 경우에 부검을 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여러 가지 뭐 한국적인 특징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반드시 부검을 해서 사인을 밝히는 게 첫 번째다 하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단에서 뭐 60시간이냐 52시간이냐 돌발 과로냐 단기 과로냐 이러한 공단의 사건인지 장기적으로 뭐 소송을 가서 판단받아야 할 사건인지를 좀 따져봐야 돼요. 공단에서 돌발 단기 만성.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하는 시간이다. 일하는 시간. 그래서 업무 시간이라고 하는데, 내가 눈을 떠서 회사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업무 시간의 시작인 거예요. 무조건. 시작. 그 다음에 회사를 나올 때까지의 업무 시간. 휴게 시간을 빼고. 그래서 이 업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질환이 없을수록 유리하고, 7가지 가중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과로사 사건들도 굉장히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직업병 중에 이제 좀 직업성 암이 있는데, 실제로 그 한국인 그 내국인 노동자들도 그렇고 이주 노동자들도 그렇고 이런 암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암이라든지 이 유해학 물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거 보면 뭐 성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크롬이라든지 화합물, 그러니까 용접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크롬이나 화합물, 그 다음 라돈, 검댕, 콜다르, 비소, 스프레이 도장 업무, 벤지딘, 목재 분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벤젠 노출, 그죠? 벤젠 노출, 포르말데이드, 이래 등등의 그 직업성 암을 인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다 예시적 기준입니다. 예시적 기준. 그래서 이런 예시적 기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직업병이 뭔지,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이 병이 암일 수 있다는 사건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많이는 신청하지 못하지만은 실제로 한국인들의 또는 뭐 지금 이제 그 산재에서 굉장히 그 유의미해지고 많이 증가는 이제 산재 영역이 사실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질환. 그래서 이 정신질환에 있어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 뭐 불안장애, 적응장애, 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수면장애 이런 것이 있는데 작업장 내 노동적 공헌이라든지 뭐 폭력이라든지 업무와 관련된 괴롭힘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리적 외상 사건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정신질환이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 의무기록지로 봅니다. 실제로 있었는지, 실제로 작업과 관련돼서 그런 스트레스가 기재가 돼 있는지, 뭐 각종의 뭐 진술서라든지 이 증거가 있지만은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정신과 의사한테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진술해 놓는 게 우리 산재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직업병도 마찬가지지만은 정신질환도 우리가 생각보다 유병률이 높은 반면, 그러니까 발생률이 높은 반면 신청률이 낮다는 것이 특징이고, 어쨌든지 많이 신청해야 또는 드러내야 이것들을 내 탓이 아니다, 회사 탓이다, 또는 산재다 이런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짧은 시간에 제가 산재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 드렸지만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제가 얘기 드리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프거나 다치면은 이게 직업병 또는 산재라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고, 그런 인식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상담을 하시고 조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를 찾으셔도 되고 저한테 좀 더 물어보셔도 되고, 예, 저도 좀 더 분발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